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상 배전선이 있는데요. A점 전압이 3300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부하가 두 개 있는데 역률이 같아요. 물론 역률이 다르면 따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역률이 같은데 AB 사이의 길이는 2km, BC는 4km고요. 선로의 킬로미터당 저항이 0.9, 리액턴스가 0.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B점, C점의 전압이 얼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력용 콘덴서를 C점에다 설치했을 때 진상 전류를 흘리면 B점, C점 전압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죠. 역류 개선하면 전압 강화가 줄어들 테니까 전압이 올라가겠죠. 얘들에 비해서. 그거 확인하시고. 전력 손실도 감소되니까요. 설치 전 전력 손실하고 설치 후에 전력 손실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한 번 나오면 10점이 넘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전압 강화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인데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면 삼상 배전선이라니까 전압 강화를 삼상으로 구해보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해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에서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매번 그 관용도 풀이할 때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 보통의 경우는 전압이 있고 전류가 늦은 역률 상태로 있다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로 뭐야? 전류의 크기가 됐고요. 전류가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i의 코사인 세타, 전류의 유효분. 여기는 i의 사인 세타, 전류의 무효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류의 유효분, 전류의 뭐예요? 무효분입니다. 잘 몰랐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류를 할 때는 전류는 복소수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겠죠. 위상이 이제 사상 안에 있으니까 I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I J가 없다 보니까 유효분이고요. I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무효분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얘들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루트 3에 요거 안으로 집어넣어 보니까 I를 넣으니까 I의 코사인 세타, 즉 뭐예요? 전류의 유효분에다 저항을 곱한 거고 전압 강화 계산할 때 요거 들어가니까 뭐예요? I의 사인 세타, 전류의 무효분에다 리액턴스를 곱한 것이다 라고 분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요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리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가 2km니까요. 저항은 0.95ohm이니까 킬로미터당, 그죠? 킬로미터당 0.9니까 2km면 얼마야? 1.85ohm이고 리액턴스는 0.4라고 했으니까 0.4에다가 그죠? 몇 킬로에? 2km니까 0.85ohm이 될 거고요. 요 선로에서는 저항은 얼마입니까? 저항은 0.9에서 4니까 3.65ohm이 됐고 리액턴스는 0.4에서 4니까 1.65ohm이 됐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잘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몇 암페어가 흘러요? 50A, 50A 합치면 여기는 얼마예요? 100A가 흐를 거고요. 50A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50A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B점 전압을 먼저 구합니다. B점의 전압은요, 루트 3에, 그죠? I의 저처럼 코사인 세타의 R 플러스 I의 사인 세타의 X를 계산하면 저는 이렇게 계산을 대부분 하죠. 루트 3에요. 여기부터 전압 강화를 구해보자고요. B점까지니까. 100A가 같고요. 역률은 얼마예요? 역률은 어쨌든 전부 다 0.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입니까? 저항이 지금 1.85ohm이에요. 플러스 전류는 100A, 역률이 0.6이면 사인은 0.6이죠? 거기다가 얼마야? 0.85ohm의 리액턴스가 있다고 했어요. 자,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냐면 2917.45V가 나온 거고요. 그럼 C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B점 전압에서, 그러니까 요거, 그죠? 계산해보면 VB라고 하는 것은 요거, 그죠? 요 내용을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압 강화니까 전압 강화는 이제 요 성분으로 우리가 계산하겠죠. 전압 강화가 이거니까요. 이 전압 강화를 여기까지 해놓으면 실제 B점 전압은 A점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하는 거죠. 요 내용을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버리시면 되죠. A점 전압은 얼마였어요? 3300V란 말이죠. 그렇게 계산했던 게 2967.45V예요.
그러면 C점 전압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B점 전압에서 또 전압 강화했는데 B점 전압은 2967.45고요. 마이너스. 자, 전압 강화 계산해 봅시다. 루트 3에. 자, 여기서는요. 전류가 얼마 흘렀어? 50A 흘렀어요. 역률은 0.8이고요. 저항은 얼마입니까? 3.65ohm이에요. 자, 전류는 50, 사인은 0.6, 리액턴스는 1.65ohm이었습니다. 해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냐? 2634.9V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압 강화를 구해봤다 이거죠. 전압 강화를 구했더니 지금 이 상태에서 구했더니 여기다 제가 답을 낼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전압 강화 했더니 B점, C점을 구했더니 2967.45V가 됐고요. 그죠? C점은 2634.9V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이랬어요. 근데 C에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서 진상전류 40A 흘린대요. 자, 진상전류 40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류의 무슨 성분? 무효분이 40A가 이제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효분이 줄어야 역률 개선이 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봅시다. 두 번째 문제였죠. B점 전압은요. A점 전압의 전압 강화인데 A점은 3300이고요. 루트 3에 I의 코사인 세타. 자, 여기 보세요. I의 코사인 세타 하면 얼마야? 100A에 역률은 0.8이고 저항은 1.8이었죠? 아까랑 똑같이 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I의 사인 세타에 곱하기 X인데 전류의 무효분이 감소한다니까 I의 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ISE, 즉 전류의 무효분을 빼줘야 된다. 즉 100A에서 100A에 곱하기 0.6 전류의 무효분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40A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리액턴스. 자, 여기에다 리액턴스 얼마 계산합니까? 0.8을 계산하는 거예요. 해서 전체 괄호를 닫으니까 이 계산했더니 얼마야? 3022.87V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까보다 전압이 올라갔네요. 이번에는 얼마야? 3022.87V예요. 즉 전압 강화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C점 전압으로 가요. 그냥 자, C점 전압이에요. C점 전압은 B점 전압에서 전압 강화니까 3022.87에다가요 빼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3에 전류가 이번에 얼마야? 50 불렀죠? 50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저항은 3.6이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50의 사인 세타. 요게 뭐야? 전류의 무효분인데 여기서 40을 빼고 나서 0.85옴을 1.65옴을 한 거죠. 잘못했네요. 여기 1.65옴, 여기는 0.85옴이 맞는데 여기는 그죠? 1.65옴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2801. 그죠? 17V가 나왔어요. 이거 뭐야? 2800 그죠? 1.17V니까 뭐로 확인하시는 거야? 아까보다 전압이 올라가더라. 만약에 계산했는데 전압이 그죠? 전압이 원래 있던 것보다 낮아졌다 그럼 전혀 잘못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전압 강화에 대한 걸 계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압 강화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콘덴서를 달면 전류에 뭐가 줄어든다고요? 무효분이 감소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기 전과 후에 선로의 전력 손실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률이 대부분 얘네들은 다 뭐예요? 지금 보니까 역률이 지상이에요. 둘 다 역률이 뭐예요? 지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상이라는 거는 전압이 여기고 전류가 위상이 전압보다 늦은 사상안이에요. 따라서 지상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은 전류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로 해야 되면 만약에 콘덴서를 달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J로 바뀌어버리죠. 위상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거지만 콘덴서를 달면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콘덴서를 설치 전에 그죠? 전력 손실은
3배 전류의 제곱 R인데요. 여기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콘덴서를 달기 전에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는 얼마야? 100A, 여기는 50A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3배 100의 제곱. R은 얼마였어요? R은 지금 0.9인데 2kg였어요. 아까 1.85옴이었잖아요. 얘하고 3의 그죠? 50의 제곱. 즉 뭐예요? 여기는 50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쪽에 리액턴스는 얼마였습니까? 저항은 얼마였어요? 3.6이었어요. 그런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81,000W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에서 단위를 안 줬지만 그냥 81kW 정도로 저는 보고한 거죠. 81,000W 이렇게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는 콘덴서 전류의 무효분이니까 그냥 여기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겠구나. 자, 우리가 설치 후에는요, I1 여기를 I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100에 코사인 세타 0.8 마이너스 J 0.6이었는데 지금 콘덴서를 달아서 무효분 전류를 줄였다. 지금 얼마야? 40A를 줄였다. 그죠? 자, 그랬더니 80 마이너스 J의 20입니다. 이게 됩니까?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해요? 루트 80의 제곱 20의 제곱 했더니 82.46A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I의 2 여기를 I2라고 하면 되겠죠. I2는 50A였는데요. 역률이 지상이니까 원래 이렇게 있던 거에다 콘덴서를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야? 40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J의 10이 된 거예요. 자, 전류 이상이 바뀌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산하니까 루트 그죠? 40의 제곱 10의 제곱 하니까 41.23A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해요? 3배. 전류가 얼마야? 82.46의 제곱. 여기가 82.46을 바꿨죠.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입니까? 1.85옴이라고 그랬고요. 3배 41.23의 제곱에다가 저항은 얼마야? 3.65옴이라고 그랬어요. 해서 계산했더니 55,077W가 나오니까 얼마로 쓴 거예요? 저는 55.08kW로 그냥 표현한 거야. 둘 다 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전류에 무효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류의 무효분을 확인해서 콘덴서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그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문제도 좋은데 또 하나는 좋은 게 뭐예요? 계산하기에 우리가 정말 해묵었던 거는 이 부하가 모두 역률이 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편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랑 여기랑 부하 다르면 난리 나죠. 다 계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 반드시 하시고요. 자, 10번입니다. 불평형 부하 제한에 대한 관련된 시기에 다음에 답해라. 저고압, 특고압 수준의 333도, 334식은 설비 불평률을 몇 %예요? 30%로 한다. 1항의 문제 제한 원칙에 따라도 안 와도 되는 거. 30% 안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저압 수전인 경우에요. 저압 수전에서는 뭐예요? 전용의 변압기를 사용하면 뭐 이거 따로 그죠? 한도 30%까지 안 정해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고압하고 특고압이에요. 둘 다예요. 그렇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kV를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100kV 이하 단상부하인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단상부하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kV를 넘지 않는 거예요. 100kV 그죠? 이하인 경우에요. 마지막은요. 제가 항상 이렇게 외워놨죠. 저압, 고압, 특고압, 그다음 맨 마지막은 특고압이에요. 특고압 수전만 되는 거예요. 고압 수전은 안 되는 거죠. 특고압 수전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고압 수전만 하는 경우에는 그죠? 100kV 이하 단상 변압기 2대로
역부위결선을 하는 경우라 했어요. 역부위결선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였어요. 이거는 두 개만 쓰라 그러니까 관련도 공부하면서 두 개만 쓰고 있어. 네 개 쓰라는 단답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를 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부하설비가 그림 같을 때 불평형 부하는 얼마냐? 전열기는요. 전열기는 문제에서 안 주어져도 역률은 1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전열기는 역률입니다. 왜? 전열기는 I제곱 R에 열을 발생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 겨울에 그 히터 보면 이렇게 니크롬선 쭉 깔아놓고 여기에 전류 올리면 여기서 I제곱 R에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기는 저항체다라고 보는 거죠. 뭐 하고요? 백열전구. 그래서 별다른 얘기 없으면 백열전구나 전열기는 역률 다 1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설비 불평률을 구하라 했어요. 설비 불평률을 구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법규상 KVA로 환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총 부하 설비의 3분의 1이죠. 1.5, 1.5, 3.5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고 그 다음에 2, 1.5, 5.5, 1.7 그 다음에 얼마야? 5.7까지 다 더한 거에 3분의 1이에요. 자, 요거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삼상 삼선이면 A, B, C. 삼상 삼선이죠, 지금? A, B, C. 자, A, B, C로 놓으면 A, B, B, C, C, A. 단상부하죠. 단상, 이렇게 놓으면 단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단상부하 최대와 최소의 차니까 A, B는 얼마야? 1.5, 1.5, 3.5네요. 얼마야? 6.5가 됐네요. 우리 계산해 보니까. 자, B하고 C는 얼마예요? 여기 걸리는 거 2, 1.5, 1.7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5.2가 나왔다 이거죠. C하고 A,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죠. 5.5.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것은 단상부와 최대와 최소의 차예요. 뭐야? 각 선간에서. 근데 보니까 얘는 뭐야? A, B, C상 3상부야. 그래서 얘는 위에 계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게 6.5고 제일 작은 게 얘니까 자, 1.5, 1.5, 3.5에서 뭘 빼는 거예요? 2, 1.5, 1.7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했더니 17.03%.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죠. 17.03, 그죠? 그래서 30% 이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인 거죠. 그죠? 설비 불평률 규정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선로에서 발생되는 고조파가요. 고조파가 전기 설비에 미치는 장애예요. 자,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 주파수의 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파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고조파는 기본파 주파수의 배수예요. 기본파가 예를 들어 60Hz다. 그러면 3고조파면 얼마야? 180Hz예요. 예. 5고조파면 어떻게 돼요? 300Hz짜리는 고조파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가 이제 이렇게 기본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형이 일그러지거나 어떤 전류가 많이 흐르게 돼서 과열의 원인도 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고조파가 오면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통신선 유도장애, 그죠? 유도장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 세 번째가 뭐예요? 고조파 유도장애. 고조파도 간헐파기 때문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개전기에 오동작이나 부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개전기가 동작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오부동작. 그 다음에 그죠? 전력용 기기에 과열 소손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요. 3상 4선식 중성선이 있는 이 방식에서는 그죠? 중성선이 과열이 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과열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아니 고주파가 생기면 전류가 왜 많이 흘러요? 그랬더니 뭐예요? 답변을 한 명도 못해. 여러분들 유튜브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딴 데 학원에도 다녔잖아요. 아니 왜 고주파가 흐르면 과열 소선이 되는데 전류가 많이 흐릅니까? 그런데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루트 2의 그죠? 루트 2의 i의 사인 오메가 t 이걸 기본파라고 보면 만약에 3고조파, 5고조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i1이라고 합시다. i1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의 i3의 사인 3오메가 t. 원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루트 2분의 i의 5의 사인 5오메가 t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전류가 i1이에요. 여기는 전류가 얼마야? 루트 i1의 제곱, 회로할 때 배웠죠? i3의 제곱, i5의 제곱이야. 전류가 고조파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이 흐르게 돼. 그럼 i제곱의 r에 열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과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야, 계전기 동작해. 그래서 오동작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서 외우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원리를 전혀 모르는데 외우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계어야, 외계어. 이건 진짜 그죠? 그죠? 외계어가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좀 알고 외워라, 분명히. 12번입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이에요. 그죠? 빌딩의 전산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전원 사용하는 UPS입니다. UPS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예요.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고 그러죠. 자, UPS에서요 AC를 DC로 바꾸는 부분 뭐라 그래요? 컨버터. 굳이 정육이라고 쓰지 마세요. 그냥 DC를 AC로 바꾸는 건 뭐예요? 인버터. 예. 그때 영어잖아요. 근데 이게 외래어야 거의 그죠. 자, 축전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축전지가 필요한데 UPS에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 써라. 용량은 L분의 1의 KI고요. 용량의 단위 암페어 아워입니다. 자,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지만 안 해도 공식을 쓰라 그러면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L은 뭐예요? 보수율이에요. 경련, 용량, 저하율이에요. 어떤 사람이 학교 갔더니 경련이라는 게 몸이 떨린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경련은 한자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본래 특성에서 특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경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급적 답을 이걸로 쓰세요. 보수율. 괜히 경련, 용량, 변화율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K예요. 용량 환산 시간 계수입니다. I는 뭐예요? 방전 전류가 되는 거죠. 단위가 있으면 쓰는 거죠. 단위가 있으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걸 안 쓰면 안 되죠. C는 축전지 용량이에요. 단위는 뭐다? 암페어 아워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써보지는 않았어. 계산 문제만 막 했지 안 써봐가지고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확인하세요. 13번입니다. 교류 동기발전기예요. 사실 교류발전기라면 동기발전기죠. 그래서 교류 동기발전기 다음과 물음에 답해라. 전격 전압이 그죠? 6000V 용량이 5000kV인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여자전원 300인데 무부하 단자 전압이 6000, 단락전류는 700이라고 합니다. 단락비를 계산해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요. 기준 전압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요. 동기 발전기를 한 상만 그려보면 유기기 전력하고요. 동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는 회로에서 부하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죠? 이 상태에서 단락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PU는요. 기준 전압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즉 100을 빼고 쓰기 때문에 단위법이라 불렀고요. 단락비는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PU로 나타내는 것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I의 GS분의 2인데 회로가 단락이 된다는 건 항상 여기서 단락하면 안 되지. 부하 앞에서 단락이 되는 거예요. 단락사고는.
요렇게 흐른다. 단락 전류가 뭐야?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었다라는 거죠. 동기 임피던스 분의. 요게 지금 뭐야? 아, 전격 전류 분의 단락 전류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문제는. 전격 전류는 구해보면 될 것 같고, 단락 전류는 이미 700이라고 했고요. 아, 여기. 단락 전류는 700이라고 했고요. 전격 전류는 뭐야? 용량이 있으면 루트 3에 3, 4니까 VI 하면 전격 전류는 얼마예요? 루트 3 V분의 P 하면 되니까 P는 얼마야? 5000 kVA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6000이라고 했어요. 자, 계산했더니 481.13 암페어입니다. 여기다가 481.1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1.45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요, 필기시험 문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락비에 대한 거. 잘 보세요. 여기에다 전압을, 전격 전압을 위아래 곱하고 루트 30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전격 용량, 단락 용량이에요. 1.45라는 건요, 전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에 145까지 걸어도 이 발전기는 견딘다는 겁니다. 단락비는 뭐예요? 발전기, 그죠? 교류 발전기, 즉 동기 발전기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변압기는 단락비를 안 가져요. 변압기는 단락되면 타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아,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전격 용량에 비해서 많이 걸어도 견디는구나. 아, 단락비가 크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부하를 많이 걸어도 과부하 내량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기의 치수가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고 효율이 나빠요. 아니, 기기 치수도 커지고 손실이 나쁘고 효율이 떨어지는데 왜 씁니까? 과부하 내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 치수 크고 과부하 내량 크게 하려니까 뭐야? 아, 속도가 빠르면 안 되는구나. 저속기고. 그래서 수차형으로 할 수 있다. 수차형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단락비가 크다는 건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아, 동기 임피던스가 적다는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동기 임피던스가 적어지니까 전압 변동이 적죠. 왜? 아, 전압 변동이 적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교수님, 왜 근데 동기 임피던스가 작은데 전압 변동이 적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는 너무했지. 이거 발전기고요.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단계에다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부하를 걸면 이게 단자 전압이야.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이라고 이미 그저 이론할 때 다 배웠는데, 무부하 전격 전압 뭐야? 유기기 전력. 얘하고 얘를 빼보려면 뭐야? 아, E는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 I의 GS 플러스 V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가 작아진다는 건 뭐야? 전압 강화가 적어진다는 거야. 아, 전압 변동이 적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근데 뭐 실기가니까 그죠? 다 그러죠? 학원에서 의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조건 외워! 야, 외워! 막 이러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저속기구 수차형이라는 거는 계자극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 커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계자극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속이 늘어나요. 자속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감소되는 이 전기자 반작용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제 요거 세 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2번 단락비가 큰 교류발전기는, 동기기는 일반적 기기치수가 크고, 그렇죠? 가격이 그죠? 높고 비싸고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풍선 마찰 첫손이 크고요. 그렇죠? 효율이 그죠? 적고요. 효율이 낮다고 그럽니다. 낮고. 전압 변동률이 적고요.
안정도는 그죠? 크다 이런 얘기죠.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알맞는 내용 쓰는데 기기 치수가 커지고 관계없어요. 뭐라고 써도. 누가 뭐 한글을 그죠? 백탄이 스칼라하니 엉뚱한 얘기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높은지 낮은지만 얘기하라. 그냥 크다 작다. 그죠? 자, 비상용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병렬운전.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죠.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요. 너무 많이 했잖아요. 기전력의 뭐야? 크기가 같을 것.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기전력의 뭐야? 파형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똑같이 쓰기 싫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다 써야 돼요. 똑같이. 자, 그래서 4가지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14번입니다. 60스퀘어짜리 전장 3.6km예요. 전장이 3.6km나 되네요. 3심 전력 케이블 어떤 지점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생겼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지락 사고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락이 생겼어요. 요 거리를 구해라. 우리 항상 어떻게 했어요? 요 거리 X로 놓고요. 여기를 L이라고 보면 요건 굉장히 가깝다 해서 단락선이고 따라서 휘스톤 머레이 루프는 뭘 이용한 거예요? 휘스톤 브릿지의 그죠? 내용을 이용한 거예요. 휘스톤 브릿지의 평형을 이용한 거고 주로 어디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일선 지락 고장 지중전선로 해서 요거 찾을 때 많이 쓴다고 했는데 자, 대각끼리 곱해보면 되잖아요. 왜? 저항은 로우 A분의 L인데 여기 있는 전선 다 똑같은 전선 썼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단면적 60스퀘어로 다 나와서 단면적도 고정된 거니까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고 보는 거예요? 길이에 비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대신 저항하고 길이하고 똑같은 팩터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100의 X는 얼마예요? 20에다가 얘네들은 얼마야? 20에다가 2L-X. 이 전체가 2L인데 2L에서 X만 뺀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의 X 이퀄 40의 L-20의 X니까 넘어가면 120의 X가 40의 L이면 X는 얼마야? 고장거리는 120분의 40의 L인데 그렇죠? 120분의 40의 L 거리는 얼마야? 3.6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1.2km가 고장점까지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걸 뭐라 그래요?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하죠. 이 사실 지중전선로는요 고장점 탐색이 어렵기 때문에 고장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여러 종류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자, 별 5개였고요.